옛날 옛적 하늘과 땅이 아직 가까웠을 때 남원의 한 시골 마을에는 독특한 민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대단히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그 마을에 진수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유난히도 꿈이 많았고 그 꿈은 종종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수는 유독 기억에 남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속에서 그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뭔가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그 꿈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단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아마 너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궁금증이 커진 진수는 친구들과 함께 느티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햇빛이 천천히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가운데 진수는 꿈속에서 보았던 그 빛을 실제로 느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한 바퀴 돌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더니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떨림이 가라앉자 나무 아래에서 작은 나무 괴짝이 눈에 띄었습니다. 묘한 호기심에 사로잡힌 진수와 친구들은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책 한 권과 작은 돌이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책에는 이 마을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와 함께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의 역사가 담긴 그 서책은 진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3개의 구리는 마치 계약서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듯했습니다. 진수의 가족은 이 발견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했고 사람들은 모두 경이로운 눈길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년 열리는 마을 제사 때마다 그 서책은 예식의 일환으로 낭독되었고 고리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 결속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티나무는 남원 사람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봄이 오면 사람들 모두 나무 아래에 모여 앉아 나무가 가진 비밀과 그 안에 담긴 지혜를 경청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수는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는 마을의 전통을 지키며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더욱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남원의 신비로운 신앙과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고 진수의 이야기는 후손들에게도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 지역의 팔공산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깃든 이른바 용바위가 존재했다. 용바위는 그 이름 그대로 거대한 용의 형상을 닮은 것으로 당시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시하며 매년 봄이 되면 제사를 지내곤 했다. 당시 대구는 농업이 주요 생업이었던 마을로 사람들은 팔공산의 용바위가 마을에 풍년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이야기는 한 소년의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소년의 이름은 이름 모를 산골 마을의 한 농부의 아들 재민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고 활달한 성격으로 마을에서 자주 남다른 일을 벌이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담한 도전은 바로 용바위에 올라 그 끝을 보겠다는 것이었다. 팔공산의 용바위에 관한 전설은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용바위가 하늘을 나는 진짜 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바위에 오르면 반드시 9가지 시련을 겪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소년 재민은 이 전설이 사실인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어느 맑은 봄날 재민은 용바위를 향해 길을 떠났다. 산길을 오르며 그는 여러 가지 예언 같은 사건들에 맞닥뜨렸다. 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뱀이 있었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며 천둥이 치기도 했다. 마치 용바위가 재민을 시험하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재민은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나아갔다. 용바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변의 나무들이 강하게 흔들리며 무언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가 드디어 용바위의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바위는 갑자기 생명력을 품은 듯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놀랍게도 바위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고 하늘로 연결되는 길이 펼쳐졌다. 재민은 그 순간 자신이 여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문턱에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빛의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환상적인 모습의 용이 재민 앞에 나타났다. 용은 그의 도전과 용기 있는 마음을 칭찬하며 진정 온전한 마음으로 세상의 비밀을 깨우치는 자는 세상이 가진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민은 용바위를 떠나 마을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날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마을에 돌아온 후 농사가 예전보다 더 잘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한층 평온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용바위가 정말로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이후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용바위에 올라 그 신성한 기운을 느껴보고자 했다. 이렇게 용바위의 전설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대구와 팔공산을 찾는 이들이 반드시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신비로운 장소로 남았다. 물론 전설 속 재민의 이야기는 비밀스러운 전설로 남아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용바위가 주는 신비로운 기운을 믿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지금의 강원도 철원 지역 깊은 산속 마을에는 신비로운 구미호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이 마을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위에는 덤푸른 숲이 우거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 숲속 어딘가에 수백 년을 산다는 구미호가 살고 있다고 믿었다.
구미호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은 구미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다. 구미호가 나타나면 마을의 복을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구미호가 나타나길 소망하며 숫가의 정성 어린 재물을 올려놓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 젊고 용맹한 청년 인우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사냥 기술을 물려받아 마을 최고의 사냥꾼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어느 날은 숲에서 사냥을 하던 중 갑자기 숲속에서 은밀한 소리가 들려왔다. 인우는 호기심에 소리의 근원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눈부신 달빛 아래에서 하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은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인우는 숨이 막힐 듯한 아름다움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여인은 그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고 인우는 자신을 잃을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 여인이 전설의 구미호였다. 구미호는 인우에게 가까이 오더니 말했다. 용감한 사냥꾼이여, 오랫동안 그대를 지켜보았소. 그대의 의로운 마음가짐이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소. 구미호는 인우에게 자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이유를 설명했다. 나는 바람과 별빛을 따라 이 땅의 행복을 되찾아주려 했소. 그러나 긴 세월을 인간들을 지켜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소. 인우는 구미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단순히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 존재가 아닌 오히려 인간과 교감하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매일 밤 숲속에서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레 인우는 구미호와 사랑에 빠졌다. 시간을 초월한 사랑은 숲과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이 지속될 수는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 다시 인간의 모습에서 구미호로 돌아가야 한다는 슬픈 운명을 가진 구미호는 인간이 된 채 남고 싶어했다. 인우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때 이들의 사랑을 시샘한 다른 영혼 이구미호가 인간이 되려면 준비된 재물의 숫자와 종류가 바뀌어야 한다는 부정적인 속삭임을 퍼뜨렸다. 이로 인해 재물의식이 왜곡되었고 구미호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것이었다. 인우는 그녀를 위해 올바른 방식으로 재물을 준비하려 했지만 목적을 이루기에는 너무 늦었다. 또다시 구미호는 역설적 신화 속의 존재로 사라져야 했다. 이후로도 철원의 숲속에서는 전설의 구미호가 인우와 다시 만나길 기다리며 달빛 아래 혼자 춤추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사람들은 밤하늘에 보이는 별빛을 따라 숲을 거닐며 그 둘의 재회를 기원한다고 한다. 철원의 구미호 이야기는 사랑과 운명에 관한 지혜를 전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릉의 푸른 해안가에는 용왕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는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었다. 그 시절 강릉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바다의 기운을 중시하여 매년 용왕에게 바치는 제사를 열었다. 특정한 해 강릉 마을에는 연이어 폭풍이 몰아쳐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어린 어부인 동현은 꿈속에서 푸른 비늘을 가진 장엄한 모습을 한 용왕을 만나게 된다. 용왕은 동현에게 말했다. 너희 마을이 이과 같은 파도와 폭풍에 시달리는 이유는 나에게 바치는 재물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냐. 그리하여 동현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모아 용왕의 요구를 전하며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 제사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열정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각자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꺼내어 제물로 준비했다. 사람들은 탈곡한 쌀, 바다에서 직접 잡은 갓 잡은 물고기와 닭비싼 비단을 모아 제단 위에 올렸다. 그 전날 밤부터 시작된 제사는 이어서 이틀 밤낮을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용왕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라. 제사 마지막 날 마지막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여러 날 동안 끊이지 않았던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바다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잔잔해졌고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의 마을 사람들은 놀람을 금치 못했다. 그로부터 강릉의 바다는 이전처럼 잔잔해졌고 풍어가 이어져 마을 사람들은 용왕이 은혜라 믿고 더욱 안식한 마음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후로 강릉 사람들은 용왕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그들이 진심이 담긴 제사를 올렸으며 그로 인해 강릉의 바다는 늘 평화로웠다고 한다. 이 전설은 오늘날에도 강릉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그 땅과 바다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강릉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서서 용왕의 전설을 떠올리며 그 옛날 마을의 어부들과 함께했던 그 감동적인 순간을 상상해보곤 한다.